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4.15 총선 때 잠깐 수면 위로 올랐던 과학기술부의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지역이 다음 달 7일에 결정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힘을 합치고 있지만 나주시와 포항시와의 경쟁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에이즈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의 기반인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1조 원을 투자하는 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화학과 생물의학 등 기초 연구와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데는 정말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되면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생명과학 분야에 아주 혁신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천과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나주시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지지 반원을 이끌어낼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허영 당선자가 호남권 달래기식 발언이라고 뒤수습에 나섰지만 정치력이 강한 경북 포항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총선 이후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적 역량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혁신기관들의 힘을 모으고 다시 정치권에서 새로 지금 당선된 당선자들과 함께 이 일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바이오 연구 혁신기관도 다음 달 7일 최종 결정되는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춘천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춘천시가 수도권과 불과 40분 거리에 있고 관측 이래 단 한 차례도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리적 안정성을 갖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족쇄에 묶여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춘천시가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씻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춘천 시민버스 일부 노동자들이 춘천시에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며 어제 하루 파업을 벌였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선거 기간에도 화두였던 문제였지만 해결책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버스 운전대를 놓고 도로 위에 섰습니다. 이들은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책이 완전 공영제뿐이라며 춘천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완전 공영제 지난해 초 시민 공영제를 내세운 협동조합이 버스 회사를 인수했지만 현재 직원들 4대 보험료도 내지 못할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행을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노선권, 사업권, 공익 차원에서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 2018년도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시내와 마을버스 노선에는 전세버스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시민들은 버스가 아예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큽니다. 시내버스 하루 파업이래가지고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나왔네. 집에서 그랬더니 지금 여기 와보니까 이러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버스 공영제와 노선 복귀를 약속하는 등 시내버스 문제는 큰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춘천 시민버스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춘천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가 급진전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평창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유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권기만 기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창군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은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지 등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를 시행사에 매각하기 위해 평창군이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지역개발보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한 조례의 본래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업 유치적인 측면에서는 평창군이 지역 발전이라는 부분에서는 모두 다 공감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아쉽게 이제 부결이 된 부분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군유지는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약 40%인 8만 7천여 제곱미터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상황. 평창군은 공개 입찰로 진행할 경우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이 부결된 만큼 업체 측과 협의해 새로운 개정안 마련 등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일대 군유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고성에서 세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멧돼지가 포획됐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확산 방지에 나섰고 축산 농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민통선 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광역 울타리 안에 설치된 포획틀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는 고성군에서만 벌써 세 번째 발견됐습니다. 멧돼지 포획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돼지 사육 농가는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양돈 농가는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이미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독약을 뿌리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이렇게 울타리도 설치됐습니다. 고성군은 민통선 내 6km를 포함해 모두 9km 길이의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했고 기피제 살포 작업과 소독과 방역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단 울타리를 9km를 설치하고 포획 트랩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포획틀도 재배치를 해서 그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는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접경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하고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와 멧돼지 포획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1일부터 경기 강원 북부 9개 시군과 인접 5개 시군 양돈 농장 395회에는 축산 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진료 접종, 컨설팅, 시료 채취, 인공수정, 동물약품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 분뇨, 가축 운반 차량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접경 지역의 동쪽 끝까지 번지면서 남하 확산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돼지 사육 농가의 긴장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에 들어가면서 지난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된 새학기 온라인 개학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온라인 개학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포함한 도내 초중고 재학생 16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 저학년은 EBS TV를 통해 수업을 받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서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 등의 접속량이 크게 증가해 일부 버퍼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 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교사들이 온라인 개학 기간 긴급 돌봄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교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집단 감염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집단 급식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등교 개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마련한 3억 원의 기금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출연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6년 성과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조기 지급된 성과급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해 기금 3억 원을 마련했으며 지역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청년 창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바깥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이 마련됐습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휴관이 장기화돼 집에만 머무는 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집안 소독 방법,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법 등이 소개됩니다. 복지관은 반응에 따라 인터넷 방송 정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영동 지역의 가축시장이 속속 재개장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문을 닫았던 강릉 가축시장은 오늘 재개장하고 양양 가축시장은 오는 22일 재개장합니다. 또 지난달 25일 잠정 휴장에 들어갔던 삼척 가축시장은 오는 28일 다시 문을 엽니다. 이들 가축시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구매자의 사전 신청을 받는 등 출입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2020년도 병역 판정 검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원 영동 병무지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2001년 출생자와 병역 판정 검사 연기 사유 해소자 등 모두 3,500명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자체 선별소가 운영되며 건강 상태 의심자는 귀가 조치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 세외 수입의 징수가 완화됩니다. 인제군은 코로나19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 세외 수입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압류 재산의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대행 사업이 확대됩니다. 화천군이 농사철을 맞아 영농 대행 신청을 접수한 결과 64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부녀자 등 107개 농가에서 경운과 정지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화천군은 이들 농가에 대해 전문 인력과 농기계를 투입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양구 백곰 야시장이 오는 5월 중순 예정대로 개장될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 이후 종료될 것으로 보고 5월 중순부터 10월 31일까지 양구 중앙시장에서 백곰 야시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이크아웃형 즉석 요리를 판매하는 이동식 판매대와 플리마켓,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자를 모집하는 등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